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11장입니다. 열 과정에서의 에너지. 자, 요 11장도 앞에 10장에 이어서 연력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1장에서는 에너지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열과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비열을 측정하는 열 계량법, 열량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상변화가 일어날 때 숨은 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열에 관한 것인데 그 열이 전달되는 방법, 전도, 대류, 복사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기후변화와 온실, 기체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11장 1절에서 열과 내부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열 에너지하고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에너지는 연력학적인 계를 구성하는 분자들 또는 입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합한 건데요. 그래서 계의 구성 요소인 원자나 분자들의 에너지를 다 합한 것이 되는데, 요 원자나 분자들에 관련된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원자가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하고 주변 원자나 분자들하고의 상호 관계에서 갖게 되는 계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전부 다 합한 것, 그것이 그 계의 내부 에너지다.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정의는 이런데 실제로 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분자들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분자들의 상호작용을 일일이 모든 쌍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포텐셜 에너지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 모형화된 그런 계산들이 있고, 또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든지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 강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이상기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 그러니까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 합이 내부 에너지다.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또 그 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 앞에서 우리가 열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죠. 그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열을 내놓으면 온도가 내려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열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개하고 주위, 개가 있고 개 주변을 둘러싼 주위 환경이 있죠. 이 사이에서 주고받는 에너지의 형태인데요. 주고받는 에너지 형태인데 그 에너지 자체가 분자 운동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열을 내놓으면 분자 운동이 둔해진다가 되는데요. 그럼 열을 받아서 개가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열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할 때만 열이고, 열이 들어와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 결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바깥으로 들랑달랑하는 주고받는 에너지가 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있었고 또 일이 있었죠. 열과 일은 이거는 주고받는 에너지고, 요 둘의 주고받는 결과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력학 1법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열은 주고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열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열이 에너지가 아니라 열소라고 하는 질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뜨겁게 느끼게 하는 그 알갱이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단위를 칼로리란 단위를 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열의 단위로 많이 쓰고 있는 칼로리란 단위는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14.5도씨에서 15.5도씨까지 올리는 1도씨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칼로리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이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열소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열소라는 알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질량이 있는 알갱이가 들어가니까 무거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질량 변화는 없죠. 오히려 이제 증발해 버리니까 가벼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이 열소, 입자라는 이론은 폐기됐고, 알고 보니까 그 열의 일당량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열도 에너지의 형태다. 일과 같은 에너지 형태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칼로리는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요.
그럴 때 이제 1칼로리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칼로리 기호는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그 식품 같은 데 보면 다이어트 할 때 열량이 얼마냐, 뭐 하루에 뭐 2000칼로리를 소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나오는 칼로리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이 소문자로 칼로리를 쓰는데요. 이와 같이 대문자 칼로리를 쓰면은 이것은 킬로칼로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서 구분을 해야겠죠. 보통 칼로리 그러면 이 킬로칼로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칼로리가 열이 1하고 관계 있다 하는 것을 주울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그때 열 칼로리가 1칼로리의 열량이 1 얼마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더니 4.186 주울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의 일당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결국 열과 일이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동급의 에너지다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는 열이 1로 100% 바꾸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연력학 제2 법칙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로리는 SI 단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는 주울이 SI 단위가 되겠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칼로리라는 단위를 써왔는데, 이거 말고 영국에서는 그 영국 열 단위를 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TU라는 단위를 따로 쓰는데, 이것은 그 질량이 g이 아니라 1파운드, 1파운드 물의 온도를 섭씨 말고 화씨, 그죠? 63화씨에서 64도 화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1도 화씨로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그것을 그 1BTU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